이번 시간은 1차시 물질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변화는요, 크게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 둘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런 일상생활 안에서 그러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대표적인 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이 타면 설탕의 성질은 어떻게 될까요? 자, 설탕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은 어떨까요? 먹어봤나요? 찍어 먹어보면 설탕 굉장히 단맛이 납니다. 그랬던 설탕을 이렇게 불로 가열을 하면 일단 설탕이 녹겠죠. 처음엔 고체였는데 녹다가 나중에 계속 가열을 하면 녹은 설탕이 노랗게 변하다가 까맣게 타버리게 됩니다. 탄 설탕 찍어 먹어보면 어떨까요? 단맛이 날까요? 물질의 변화는요. 물질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변화하니 변화하지 않니를 가지고 크게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구분을 합니다. 앞에 봤었던 그림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요. 첫 번째 그림의 설탕 가루는 고체였거든요. 그런데 얘를 약한 불로 내가 가열을 하면 얘가 녹기 시작하죠. 그래서 액체로 상태가 변화하게 됩니다. 고체라는 상태에서 액체라는 상태로 변화를 하죠. 하지만 고체 설탕을 먹어봤을 때 단맛이 났거든요. 녹은 설탕을 먹어봐도 역시 단맛이 납니다. 그러면 설탕이 가지고 있었던 성질은 단맛이 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태가 변했는데도 단맛을 계속 내고 있어요. 상태가 변해도 설탕이 가지고 있는 달달한 성질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성질이 안 변하면 우리는 얘를 물리변화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녹은 설탕을요. 이미 액체가 된 녹은 설탕을 내가 좀 더 오래 가열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설탕이 타게 되죠. 그래서 검게 변해버립니다. 변했어요. 그래서 얘를 찍어 먹어보면 단맛이 나지 않습니다. 써요. 그 얘기는 설탕이 가지고 있었던 성질은 달달하는 성질인데 이런 변화를 거쳐서 단맛이 나지 않아요. 성질이 바뀌었어요. 이런 변화를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뭐다? 그렇지. 성질이 변했니? 변하지 않았니? 변하지 않았으면 물리변화, 성질이 변했다면 화학변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물리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물리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가 변하니? 성질은 안 변하지만 모양이나 고체, 액체, 기체와 같은 그런 상태가 변하는 것을 물리변화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예를 볼게요. 유리컵이 깨졌어요. 알루미늄 캔을 찌그러뜨렸어요. 이런 것은 물체의 모양이 변화한 겁니다. 모양 변화. 하지만 컵이 깨졌다고 해서 유리 조각이 갑자기 철 조각이 되는 건 아니죠. 알루미늄 캔을 찌그리기 전이나 찌그린 후나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성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단순히 모양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물리변화에 해당하는 거 있죠. 자, 두 번째, 아이스크림은 고체였거든요. 얘가 녹았어요. 고체가 액체로 녹았어요. 그 다음 유리창에 김이 서렸어요. 이 김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보이지 않던 수증기가 응결이 돼서 물방울이 된 거거든요. 즉 기체가 액체로 변한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아이스크림이 고체였는데 녹아서 액체가 된 거라면 유리창에 김이 서렸다라고 하는 것은 기체가 액체로 응결이 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상태 변화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이러한 상태 변화도 성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물의 잉크가 퍼진다, 향기가 퍼진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하거든요. 이 또한 성질은 변하지 않고 뭉쳐져 있었던 것이 멀리 퍼져나간 겁니다. 입자들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면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확산에 해당하는 거고 이러한 확산 역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물리변화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 설탕을 물에 넣으면 녹는다. 얘는 용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설탕을 먹으면 달아요?
설탕을 물에 넣어도 그 설탕물은 달아요. 즉 설탕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질이 변하지 않는, 모양이 변화하거나 상태가 변화하거나 퍼져나가는 확산, 용해, 이러한 과정은 성질이 바뀌지 않는 물리 변화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요거 말고 뭐 달걀이 깨진다, 그다음에 빨래가 마른다, 빵에다 버터를 발랐는데 버터가 녹았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물리 변화가 되겠습니다. 물리 변화의 예를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교과서에 나온 그림인데요. 요거는 지금 유리컵이 깨졌습니다. 얘는 모양이 변화한 거죠. 요것도 알루미늄 캔이 찌그러진 것도 역시 모양이 변화한 겁니다. 아이스크림은 고체였는데 얘가 녹아서 액체가 된 거죠. 이러한 과정을 융해라고 하고 상태 변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가지 그림은 모두 다 퍼져나가는 확산, 물의 잉크가 퍼져나가고 공기 중으로 향수 입자가 퍼져나가서 좋은 향기가 나는 거, 확산의 예가 되는 거고, 이런 모양이 변하거나 상태가 변하거나 이런 확산은 성질이 바뀌지 않는 물리 변화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학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물질이 처음과는 성질이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새롭다라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물질의 연소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 초를 연소시키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물질이 연소하면 연소하기 전의 물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라고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 양초를 연소시켜 볼게요. 양초를 태웠어요. 태웠다는 건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을 했다는 거고, 열도 내고 빛도 발생시켰다는 것은 얘를 연소시켰다는 얘기고, 연소하면 연소 생성물이 생기는데 양초를 태웠더니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긴 거죠. 물과 이산화탄소는 생성된 물질이고 양초는 원래 있었던 물질인데 성질이 전혀 다른 물질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소 반응은 대표적인 화학 변화의 예가 되겠습니다. 물론 양초뿐만 아니라 메테인을 태워도 연소, 나무를 연소시켜도 전부 다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화학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하고 질산납 수용액, 이거 우리 중2 때 배웠거든요. 이렇게 되면 노란색 앙금이 생겼어요. 이렇게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도 앙금처럼 새로운 물질이 생긴 거지요. 이것도 화학 변화의 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달걀 껍데기. 달걀 껍데기는 탄산칼슘 성분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잖아요. 부글부글 기체가 발생해요. 이렇게 이산화탄소처럼 기체가 발생을 해버리는 이러한 변화도 화학 변화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철이 녹슨다. 철이 녹으면 색깔이 붉게 변해요. 산화철로 변하거든요.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산화철이 되면 붉게 변해요. 색깔도 변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단단했는데 잘 부스러져요. 성질도 바뀌는 거죠. 김치가 씌어지면 냄새가 나겠죠. 맛도 달라집니다. 사과의 갈변, 사과를 깎아서 그 접시에다 내버려 두면요, 사과의 겉부분이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지금 산화된 거거든요. 색이 변합니다. 단풍도 색이 변하는 거네요. 이렇게 색이 변하거나 냄새가 변하거나 맛이 변하는 이러한 변화도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뭐 종이를 태우거나 프라이팬에다가 달걀을 깨트렸는데 달걀이 프라이가 되면서 익는다라든가, 뭐 빵을 구웠는데 빵이 익는다라든가, 음식물이 썩는다, 뭐 부패한다, 이런 것도 원래의 성질과는 전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화학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학 변화의 예를 교과서에 있는 그림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양초가 타는 겁니다. 이거는 탄다의 포인트를 맞춰볼게요. 탄다, 연소시킨다. 연소 현상은 대표적인 화학 반응의 예고, 철이 녹슨다. 그러면 산화철이 되면서 빨갛게 변한다고 얘기했었지요. 성질도 변해요. 약해지거든요. 포도는 과일이 익는 겁니다. 과일이 익는다. 그런 다음에 지금 요게 달걀 껍데기고요. 요게 묽은 염산 안에 담궜나 봐요. 지금 뽀글뽀글 기포 보이나요? 이렇게 기체가
발생하는 것도 화학 변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 양초는 잠깐 조심해야 돼요. 양초가 탄다라고 얘기하면 화학 변화인데요. 양초가 녹아서 촌농이 생기는 거, 이렇게 녹는 거지요. 혹은 녹았던 촌농이 굳는다든가, 아니면 녹은 양초가 심지를 타고 올라가서 기화되거나, 뭐 양초의 모양이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아니 양초의 모양이 뭐 찌그러지거나 녹았거나, 이런 거는 물리 변화예요. 다시 한번, 태우는 연소만 화학 변화예요. 이 양초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물리 변화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타는 건 연소만 화학 변화. 녹거나 굳거나 이런 모양이 변하는 건 물리 변화에 해당하겠습니다. 반드시 구분 지어주셔야 되겠어요. 흔히 색깔이 변하거나 기체가 발생했어요. 어머, 화학 변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화학 변화로 착각하기 쉬운 그런 물리 변화가 있어요. 얘 물리 변화인데 어머, 기체가 발생했구나, 어머, 색깔이 변했구나 하고 우리가 화학 변화로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사이다, 콜라 같은 그런 탄산음료의 마개를 탁 열잖아요. 쉬 하면서 기포가 발생을 해요. 이거는 기체가 녹아있지 못하고 나온 거거든요. 즉 녹지 못했다, 용해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해서 기포가 나오는 건데, 화학 변화에 의해서 기포가 발생한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탄산 음료 마개를 열어서 기체가 발생하는 건 물리 변화입니다. 두 번째, 물에다가 황산구리를 녹이잖아요. 그럼 얘가 파랗게 변해요. 그러니까 색깔이 파랗게 변했으니까 어머, 화학 변화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 구리라고 하는 이온이 Cu2+가 물에 들어가면 파란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녹는 현상, 용해 현상이지 화학 변화에 의한 색 변화는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얘네 다 뭐다? 그렇죠. 얘네는 물리 변화예요. 요거 구분해 주시기 바래요. 이번에는요, 우리 교과서, 비상교과서 12쪽에 나와 있는 마그네슘의 변화 관찰하기라고 해서 이렇게 해보기라고 되어 있는 실험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마그네슘 리본이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는요, 얘를 이렇게 구부려 놓는 겁니다. 모양만 변한 거예요. 구부렸어요. 모양만 변화했어요. 어머, 이거 무슨 변화다? 그렇죠. 물리 변화다. 성질은 안 변했겠어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성질은 구부렸다고 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볼게요. 이 마그네슘 리본을요, 증발 접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태워요. 타고 남은 젤을 접시에다 이렇게 얹는 거죠. 태우는 건 연소입니다. 연소는 선생님 아까 무슨 변화라고 했었죠? 그렇죠. 연소는 화학 변화입니다. 그래서 다 태우고 난 젤을 여기다 놓는 거죠. 그러면 그냥 마그네슘 리본 구부려 놓은 거, 마그네슘 리본이 공기 중에서 탔습니다. 그럼 산화 마그네슘 됐겠네요. 고재. 이렇게 세 가지 재료를 준비해 놓고, 그래서 첫 번째 그냥 마그네슘 리본, 두 번째 구부려 놓은 거. 요거 아까 무슨 변화? 그렇죠. 물리 변화라고 했었고, 연소에서 태웠으니까 얘는 무슨 변화? 화학 변화. 그 재를 여기다 놓은 거죠. 그리고 얘네들 1번, 2번, 3번에다가 묽은 염산을 다 2방울씩 떨어뜨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을 해본 거죠. 그랬을 때 마그네슘 리본 같은 경우는요,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더니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구부려 놓은 마그네슘 리본에다 묽은 염산 떨어뜨려 놔도 기체는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마그네슘을 태운 리본, 태운 그 재에다가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더니 이번에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부릴 때와 태울 때 마그네슘의 성질이 어떻게 됐냐는 얘기죠. 구부릴 때, 태울 때 선생님 밑줄 걷죠. 구부릴 때는 무슨 변화? 그렇죠. 물리 변화. 태우는 건 연소라고 했으니까 얘는 화학 변화가 되겠죠. 성질은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했어요. 구부렸을 때는 구부리기 전이나 후나 모두 다 기체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태웠을 땐 기체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려도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체가 발생한 거예요. 하지만 마그네슘 리본을 태우면 마그네슘의 성질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염산과 반응 안 하고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물리 변화는 성질이 그대로, 화학 변화는 성질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물리변화, 화학변화를 입자 배열로 설명하면 조금 쉽거든요. 왼쪽 그림을 한번 볼게요. 조금 요 빨간색 알갱이 요게 산소예요. 요거 하얀색 알갱이 요 두 개가 수소거든요. 수소 두 개하고 산소 하나 결합한 얘는 물 분자가 되겠습니다. 물은요, 분자들 사이가 비교적 가깝네요. 그런데 얘가 상태가 변화해서 액체 상태에서 기체 수증기로 바뀔 때는, 기화가 일어날 때는 이렇게 분자 사이가 멀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분자 사이가 멀어졌지만 이 분자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성질이 바뀌지 않아요. 이건 물리변화에 해당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물에다가 전기를 흘려줘서 물을 빠지직 하고 분해를 하면요. 여기 있는 결합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알갱이 원자 다 떨어지고 다시 결합을 하는 거죠. 원자들끼리 두 개 결합을 해요. 수소 두 개 결합해서 수소 분자,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산소 분자가 되는 거죠. 원래 물이었는데 수소와 산소로, 즉 수소와 산소, 새로운 물질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런 것은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 알갱이가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간격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물리변화. 원래 있었던 결합을 깨고 새로운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을 형성하면 화학변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1번입니다. 물질 고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성질 변하지 않았는데 모양하고 상태가 변했어요. 우린 얘를 무슨 변화? 그렇죠.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2번, 물질이 연소했어요. 열과 빛을 내지요. 과일이 익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성질이 바뀌는 것은 무슨 변화다? 화학 변화이다. 3번, 숯이 탈 때 숯과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됐대요. 열과 빛을 냈대요. 연소가 됐나 봐요. 따라서 숯이 타는 이러한 현상, 연소죠. 요거는 무슨 변화이다? 화학 변화이다. 마지막, 고기가 익는 현상은 어떤 변화이냐? 물리 변화냐 화학 변화냐 골라라. 그 까닭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뭐냐? 라고 물었거든요. 고기를 가열하잖아요. 고기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 지방 등의 성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냄새가 나죠. 고기 익는 냄새, 색깔도 바뀌어요. 맛도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가 익는 이러한 변화는 무슨 변화일까요? 그렇죠.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 변화가 물리 변화인지 화학 변화인지 구분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은 2차식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